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들을 180도 전환해 일대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미국 경제 전망도 개편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혁되는 과도기 과정에서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가 1% 저성장에 3% 고물가, 4% 고금리와 고실업률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관세부과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 대규모 연방검측 등으로 주요 정책들을 180도 전환해 일대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나 연방준비제도의 미국 경제 전망도 완전 리셋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3월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향후 경제 전망치에서 2025년 미국 경제가 1% 저성장, 3% 고물가, 4%의 고금리와 고실업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관세와 이민, 감세, 규제 완화 등 네 분야 정책의 급속한 전환 여파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 물가는 0.3포인트 더 오르고 경제 성장은 0.4포인트 더 냉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4.25% to 4.5%. Looking ahead, the new administration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ignificant policy changes in four distinct areas: trade, immigration, fiscal policy, and regulation. 이는 지난해 12월 소프트 랜딩을 자신하던 연준이 트럼프 정책 전환으로 올해 단기적일지라도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률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바뀐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2월에 이어 취임 후인 3월에 전면 리셋한 새 미국 경제 전망을 보면은 첫째 1%대 저성장이 3년이나 연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올해에는 1.7%, 2026년과 2027년에는 1.8%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12월에 연준은 2.1%와 2.0%, 1.9%로 예상해 0.4포인트나 냉각되면서 1%대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둘째, 올해 물가는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2.7%,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는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12월에 2.5%보다 0.2 내지 0.3포인트나 더 올라갈 것으로 잡은 것이어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4.4%, 내년과 후년에는 4.3%로 소폭 올려잡아 고용도 다소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넷째, 연준은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올 연말 3.9%, 내년 말 3.4%로 12월과 같게 유지해 인하 횟수도 올해 2번, 내년에도 2번, 후년에는 1번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올해에는 4%대 고금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연준은 트럼프 경제 정책에 따라 올 한해 1%의 초성장, 3%의 고물가, 4%의 고금리와 고실업률로 리셋했음을 보여주며 소프트 랜딩에서 하드 랜딩으로 불경기까지 추락하지는 않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관세가 잇따라 부과되면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일부 반영된 다음에는 수익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를 놓고 장기 이익을 위해 단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지파들과 단기간이라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현실파들 간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이익을 위해 단기 고통을 감내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관세로 물가 급등을, 사업체들과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했다며 방향 전환이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경제는 야심찬 보관들로 성공만 하면 미국 경제를 체질 개선시킬 수 있으나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까지 단기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른 관세 부과 등에 따른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과 불경기 불안까지 증폭되자 미국민들이 단기적인 일시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탈당해온 미국 경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We may have short term some little pain and people understand that, but long term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Do you I think there will be a recession? I don't see it at all. I think this country is going to boom. 지지파들은 트럼프 경제가 성공을 거둔다면 에너지와 목재, 컴퓨터 칩 등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켜 지구촌에서 가장 자급자족이 잘 되는 경제로 탈바꿈하고 수백만 명의 블루컬러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지파들은 동시에 트럼프 연방 감축이 실행되면 GDP의 33%나 차지하고 있는 연방 예산을 29%로 낮추고 공공부채만 해도 29조 달러인 국가부채를 상당히 감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나 투자자, 소비자들까지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짧아야 4년, 길게는 10년 후에나 나타날 장기 이익을 위해 지금 당장 고통을 겪거나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냐고 불안에 떨며 코스 변경, 적어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시 폭락으로 회사들, 투자자들, 소비자들까지 트럼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불경기 공포로 확산되고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을 전후해 사흘간 대폭락한 뉴욕 증시로 500대 대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한 S&P 500 지수는 2월 19일 고점에서 단 3주일 만에 5조 달러 이상 증발해버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강행과 오락가락하는 관세 압박, 이에 따른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또는 수익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플레이션 아니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불안이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2월에 2.8%로 3% 아래로 다시 내려갔지만은 관세 여파는 반영되기 전이어서 물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의 수도 2월에는 실업률 4.1%에 15만 1000개 증가로 선방했지만은 연방 공무원 6만 2천 명 해고 중에서 1만 명만 반영돼 앞으로 본격 냉각,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30만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이나 감축하려 하고 있고 2라운드 감축 계획만 해도 국방부 7만 2천 명, 제향군인부 7만 명, IRS 국세청 5만 명, 사회보장국 3만 명 등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해고 쓰나미가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 경제 GDP의 68%나 차지하며 지탱해 주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벌써 최고 물가로 치솟았던 2022년 여름 수준으로 급속 냉각되고 있어 불경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물가만 오르면 돈을 벌어 쓸 수 없게 되고 소비 지출의 급속 냉각으로 미국 경제가 불경기로 추락하거나 잘해야 높은 실업률과 물가 속에 일자리와 성장은 제자리하는 스태그플래션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연방교육부가 46년 만에 폐쇄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의 공교육 책임은 주정부와 로컬 당국에게 완전 이관되며 4,300만 명이 받고 있는 1조 6천억 달러 학자 융자금 관리는 타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캐비넷,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부처 가운데 최초로 연방교육부가 끝내 문을 닫는 폐쇄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린다 맥먼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부처 전체를 완전 폐쇄하고 모든 공교육을 주지역에 돌려주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완전 폐지되려면 연방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방교육부는 벌써 4천여 명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인 2,000명이나 해고하고 폐쇄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인 2천여 명이 마지막 정리 작업을 벌이며 단계적으로 해고되고 의회 승인 시에는 전원 해고되고 연방교육부는 완전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1979년 카터 행정부에 의해 신설돼 전체 공교육의 10%만 담당하고 있어 부처 중에서는 전체 직원이 4,20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꼽혀오다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린다 맥먼 연방교육부 장관은 2,000명을 해고하고 남은 2,000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교육을 주지역으로 되돌려주려는 대통령과 그를 선택한 미국민들이 지시한 파이널 미션을 완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 완전 폐지되거나 그에 앞서 사실상 문 닫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현재 관할하고 있는 임무가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삭감되지 않더라도 어디로 이관돼 어떻게 시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해 있는 미국 내 공립학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은 현재도 90%는 주정부와 로컬 당국의 예산으로 시행돼 왔기 때문에 연방교육부의 폐지에도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중에서 타이틀 1으로 불리는 빈곤지역 연간 지원 예산 184억 달러와 아이디어로 이름 붙여진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예산 155억 달러가 삭감 없이 계속 지원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4,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을 앞으로 어디서 관리하고 방식이나 지원 규모에 변화가 없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상 학비 보조인 펠그란트를 받고 있는 전체 대학생들의 3분의 1과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28%의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펩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액을 통보받으며 대학별로 관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폐지가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는 계속 시행하고 폐지된 후에는 학자 융자금 관리 책임은 연방재무부나 상무부 또는 중소기업청 가운데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졸업 후에 매달 상환할 때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서비스 회사들이 앞으로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나 학자 융자금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약속하고 있으나 전임 행정부에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탕감해준 학자 융자금 탕감은 트럼프 행정부에선 없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이 노티스를 보내지 않고 무더기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라 해고했던 수습 연방 공무원 2만 4천 명을 원대 복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량 해고를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합법적 절차를 밟아 다시 해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주도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해고했던 수습 연방 공무원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혼란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8개 연방기관들에서 해고했던 1년 이하의 수습 연방 공무원 2만 4천 명을 원대 복귀시킨다고 연방지방법원에 보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불법으로 판결받은 수습 연방 공무원 집단 해고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세부안을 제출하라는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2만 4천 명을 원대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20곳의 민주당 출신 주 법무장관들이 18개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전 노티스를 보내지 않고 무더기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연방기관들은 실적에 기반해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태풍으로 18개 연방기관들에서 1년이 안 된 수습직원들 20만여 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해고됐던 2만 4천 명이 원대 복귀하게 됐습니다. 연방 농무부 소속 수습직원 6천여 명이 해고됐다가 조류독감 사태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해고된 수습직원들을 부처별로 보면 재무부 산하 IRS 국세청에서 7,6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수습직원 5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내무부 산하 산림청에서 수습직원 3,400명이 해고된 바 있습니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1,300명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에서 3,250명이 해고됐습니다. 내무부에서 1,700여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향군인부에서도 수습직원 1,700명 가까이 해고됐습니다. 인원이 많은 부처들에서는 수습직원 최소 1,000명 이상, 많게는 6에서 7,000명씩 해고됐고 인원이 적은 부처에선 수백 명씩 잘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백악관과 도우지 팀이 이들의 원대 복귀로 대량 해고를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재해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도우지 팀은 연방법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참조해 인사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OPM 연방인사관리국이 아니라 해당 부처 인사담당 간 명의로 사전 노티스를 보내고 실적 기반으로 해고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펜타곤 청사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에게 중국 관련 극비 군사 정보를 브리핑해 주려다가 사전 보도에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 코스를 바꾼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펜타곤 청사를 방문해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등 지도부와 만나 혁신과 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논의했지만 극비 군사정보 브리핑은 취소된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없는 연방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일론 머스크 도우지 수장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떤 극비 정부에 접근해 어떤 개편을 단행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금요일 오전 펜타곤 청사를 방문해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등 지도부와 만나고 혁신과 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논의한 후에 90분 후 국방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펜타곤 방문은 전날 대통령과 국방장관까지 나서 해명하고 부인해야 하는 일대 소동을 겪었습니다. 머스크의 펜타곤 방문은 헥세스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머스크가 방문 전에 미중 충돌 시의 군사전략 등 극비 군사정보를 브리핑해 줄 것을 요청했고 펜타곤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도우지의 사실상 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지만 중국 관련 극비 군사정보까지 브리핑해주는 일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중국 관련 극비 군사정보를 브리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발끈한 모습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도 머스크가 도착하기 전 중국 문제도 논의할 것이지만 극비 군사정보 브리핑은 없을 것이라고 코스를 바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헥세스 국방장관은 펜타곤 민관관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머스크에게 필수 분야 삭감은 제외해달라고 강조하기 위해 초청했는데 머스크가 중국 관련 극비 군사정보까지 브리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런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특히 중국 문제나 핵심 군사 무기와 관련해 자신의 회사들에 유리해지는 정보를 얻어내 이해 충돌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중국의 전기차인 BYD에 미국 진출을 도울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례적인 접촉을 가져왔는데 얼마 전엔 머스크가 자신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대만에서는 운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푸틴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군사 침공할 때 대만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푸틴의 중국 도미 역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공개적으로 국방부에게 멍청한 바보들이 만들어 돈 먹는 하마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더 이상 사지 말라고 공개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은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우주 경쟁을 벌이는 강력한 경쟁 회사여서 국방개혁을 빌미로 경쟁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 본부 건물을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로 이전하는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이 계획을 중단하고 현재 본부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조달청은 1년 전에 이전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지 계획이 반영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 본부를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그린벨트로의 이전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번 발언은 FBI 본부의 이전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왔으며 이에 따라 건설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조달청 GSA는 이미 1년 전에 이전 계획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이 계획을 중단하고 현재 본부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조달청은 10년 이상의 논란 끝에 FBI 본부 건물을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그린벨트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버지니아 지역 정치인들은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FBI 본부 이전을 반대해온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연방조달청은 그린벨트가 워싱턴 DC에서 약 13마일 떨어져 있고 공사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점과 메트로역 인접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 본부의 새로운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FBI 본부가 현재 위치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FBI 국장 카시 파텔은 DC 외곽으로 요원들이 이전하면 본부가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FBI 본부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정치인들과 주민들은 FBI 본부가 그린벨트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품었지만 불과 몇 마디의 발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싸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FBI 본부가 메릴랜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지원 중지 명령을 내려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연방의회가 최종 승인해야 폐지가 확정되고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현재 예산 집행이 중단되고 전 직원들을 유급 휴가 처리해 방송 송출은 이미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 법원의 제동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RFA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전면 폐지하는 작업에 2기 임기 초반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라디오 프리 아시아 등 5개 방송들을 송출하는 USAGM 미국 글로벌 방송위원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전격 중지시켰습니다. USAGM은 산하 5개 방송사에서 일해온 3,500여 명의 직원들을 거의 대부분 유급 휴가 처리하고 방송 제작과 송출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942년 창설돼 한반도에도 한국어로 80년 이상 송출해온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1,300명의 기자와 PD, 기술직, 보조원 등 거의 전원을 유급 휴가 처리하고 방송 출입과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VOA는 오디오와 비디오로 제작돼 송출되어 온 방송이 83년 만에 전격 중지됐습니다. 유튜브 시대를 맞아 영상으로 제작해 여러 플랫폼에 게재돼 왔으나 신규 제작은 중단되고 기존의 프로그램들만 게재되어 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반도 해빙기와 군정, 한국전쟁 당시 한국민들을 상대로 단파 라디오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식을 전파해 큰 위로를 준 바 있습니다. 영상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남북한 소식은 물론 미국 행정부와 연방의회, 싱크탱크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입장을 취재 보도하고 유튜브로 널리 알려왔습니다. RFA는 USAGM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돼 방송 제작과 송출이 어려웠다고 공지하고 16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유급 휴가 처리해 사실상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RFA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1996년에 신설돼 채 30년이 안 됐는데 수차례 폐지 위기를 넘겼다가 현재까지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RFA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기자, PD들은 물론 탈북민들을 출연시켜 주로 북한 내부 사정을 취재 보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설파해왔습니다. 한반도에도 수십 년간 송출해온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중단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연방의회가 승인해야 폐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머스크 팀의 폐지 방침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온 것이어서 적어도 획기적인 삭감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는 모두 한국어 서비스국이 있어 각 20여 명과 4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한 해 400만 명 이상이 신청하는 소셜연금 등 각종 베네핏을 지역 사무소에 직접 나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국 직원들 7,000명 이상을 감원하고 50곳의 지역 사무소들을 폐쇄하려는 가운데 변경해 상당한 불편과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사기 신청을 막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 신청을 중단하고 지역사무소에 직접 나와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한 해 440만 명이 신청한 소셜연금을 비롯한 베네핏을 신청하려면 전화나 온라인은 안 되고 지역 사무소에 예약을 하고 직접 출두해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에 앞서 지역 사무소에서 직접 베네핏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는 제도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 등 베네핏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새로 영주권이나 귀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민신분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에도 온라인이나 전화 대신에 직접 지역 사무소에 나가 요청해야 합니다. 예약은 전화로만 할 수 있어 예약 일정 잡기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국의 이번 조치는 7,000명을 감원하고 지역사무소 50곳을 폐쇄한 시점에 변경해 노년층과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지연 사태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전체 직원 6만 명 가운데 절반인 3만 명을 해고한다는 계획이어서 소셜연금 베네핏 신청과 처리, 지급 등이 악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명된 리랜드 두덱 사회보장국 국장대행은 사회보장연금 등 베네핏을 사기 신청하고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덱 국장대행은 다만 인력 감축과 지역사무소 축소의 시기에 직접 신청 제도가 시작돼 심각한 불편이나 지연이 나타나면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트럼프 머스크 팀으로부터 사기 신청과 사기 지불, 부적절한 지급 등이 만연한 부처로 지적받고 대대적인 인력과 기구 감축에 주 타겟이 돼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여기에 계산 잘못으로 한 해 100만 명 안팎에게 과다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면서 거액을 한꺼번에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일시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달 지급해온 연금을 다 갚을 때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과다 지급분 환수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매달 연금액의 10%까지만 연금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7일 이후부터는 예전으로 돌아가 한꺼번에 100% 환수하게 될 것으로 공표해 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연금이나 현금 보조금보다 눈에 띄게 많은 금액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입금됐을 경우 이를 공돈으로 여기고 썼다가는 한꺼번에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공경에 처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사회보장국의 오산으로 한꺼번에 많은 연금이나 현금 보조금이 입금됐더라도 쓰지 말고 있다가 환수 통지를 받으면 반납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해고 태풍으로 미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7,400명이 해고됐습니다. 주로 탄루 추적 부서에서 대규모로 해고돼 바이든 시절 시행하려 했던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 계획이 대거 취소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절반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세무감사와 세무행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S 국세청과 세무행정, 세무감사에 일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IRS 폐지 또는 대폭 감축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도우지 수장이 IRS 손보기에 본격 나섰기 때문입니다. IRS에선 현재까지 7,400명이 해고됐습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수습 직원 위주가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1,000명 이상 가장 먼저 해고됐습니다. 5,400명은 조기 퇴직을 신청한 IRS 직원들입니다. IRS 국세청은 현재 전체 직원 10만 명을 5만 명으로 절반 감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세금 보고 시즌이기 때문에 5만 명을 자르는 본격적인 해고 태풍은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 후에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IRS 직원 7,400명을 해고하면서 대기업과 부유층 추적 부서에서 1,000명 이상을 해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무감사가 대거 취소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기업들과 부유층들에 대한 추적이 취소되면 이들로부터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IRS는 대기업과 부유층 1,600명으로부터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을 11억 달러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의 3,800만 달러에서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들어 IRS 증강으로 탄루 추적을 강화하는 바이든 민주당 정책을 180도 바꾸고 있어 IRS의 규모와 역할, 추가 세입과 세무감사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어느 당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느냐에 180도 상반된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자율 경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IRS 폐지론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IRS를 증강시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탈루 추적을 강화해 추가 세입을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시절 IRS의 예산을 10년간 800억 달러 늘려 인원도 2년간 2만 명이나 늘렸는데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 이를 폐지하고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작업에 착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에 포함되려면 가구 소득이 8만 내지 9만 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만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고 대도시 지역에서 중산층 소리를 들으려면 20만 달러에 육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미들클래스 중산층에 속하려면 해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 약 10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산층의 중위 연소득은 8만 내지 9만 달러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형주들에선 중산층 소리를 들으려면 거의 대부분 9만 달러를 넘어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산층의 중위소득은 9만 8,678달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의 중산층 중위소득은 그보다 1만 달러 적은 8만 9,93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과 비슷한 구조인 뉴욕, 뉴저지를 보면 뉴저지의 중산층 중위소득은 9만 9,781달러인데 비해 뉴욕은 8만 2,095달러로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산층 소리를 들으려면 중위소득이 9만 5,521달러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서 중산층에 속하려면 9만 4,605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중산층의 중위소득이 8만 달러로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반면 미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아야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매사추세츠로 9만 9,858달러로 1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뉴저지가 가장 높았으나 이번에는 매사추세츠가 1위, 2위가 뉴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비해 동남부와 남부 지역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에서 중산층에 속하려면 7만 5,780달러를 벌어야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지아에선 중산층의 중위소득이 7만 4,63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선 중산층 중위소득이 7만 3,3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산층보다 한 단계 위인 중상층 생활을 하려면 중위소득이 높은 지역에선 19만 달러는 넘어야 가능하고 보통 17만 내지 18만 달러, 적은 지역에선 15만 달러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각 주별로 다른 중산층 기준은 주별 중간소득보다 3분의 2 수준에서 2배까지 범위에 드는 주민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